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절대 놓쳐선 안 될 기술주를 집중 분석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 테마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터를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특별하고 흥미로운 의약품 개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즉 장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툴리눔 톡신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근육을 마비시키는 특성을 활용해 미용시술이나 근육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단백질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톡스는 3에서 4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다가 다시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즉 더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보톡스 의약품 개발입니다. 자, 이제 국내외 기업들이 이 기술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얼러간, 지금은 에브비에 인수되었죠. 이 회사는 전통적으로 보톡스 시장의 1위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기술의 강점은 정제된 단백질 구조와 고안정성 제형, 즉 단백질을 오랫동안 변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또 이들은 효과가 더 오래가는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기 위해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입세는 디스포트라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이 기업은 신경계 질환에서 보툴리눔 톡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입세는 특히 복합체 구조 최적화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톡신이 몸에서 빠르게 사라지지 않도록 지지체 역할을 하는 물질과 결합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내를 볼까요? 메디톡스, 휴젤, 제테마가 대표적인 보툴리눔 톡신 기업입니다. 특히 제테마는 최근 장기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을 위한 제형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술은 바로 하이드로겔과 마이크로비드입니다. 하이드로겔이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젤 형태의 물질로 여기에 보툴리눔 톡신을 넣으면 천천히 톡신이 방출되면서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드는 아주 작은 구슬 형태의 전달체로 이 안에 톡신을 넣으면 서서히 몸에 흡수되어 효과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기업들은 고정된 단백질 자체보다는 그 단백질을 어떻게 오래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제형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술 개발이 실제로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먼저 엘러전을 인수한 에브비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비는 보툴리눔 톡신뿐 아니라 면역치료제 휴미라로도 유명하죠. 보톡스 제품군의 안정적 매출은 주가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 지속형 톡신에 대한 임상 진입 소식이 주가 상승의 기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입선입니다. 디스포트의 글로벌 적응증 확대와 함께 장기 지속형 톡신 제형에 대한 연구 진행이 알려지면서 52주 최고가 경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입선은 주로 유럽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 라인업 다각화에 따른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매출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 요소라는 뜻입니다. 기존의 3개월 주기 제품이 1년에 한 번만 시술해도 되는 형태로 바뀐다면 고객 충성도도 높아지고 마케팅 비용도 줄어들고 기업의 수익성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하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 말고도 대학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의 대학들을 살펴보면 MIT와 하버드 의대는 지속 방출형 약물 전달 기술에 있어 세계적 선도 기관입니다. 특히 PLGA라는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 약물이 일정 기간에 걸쳐 천천히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PLGA는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고 약물 전달에 매우 적합한 바이오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약학대학과 카이스트 생명과학과가 중심이 되어 하이드로겔을 활용한 장기 지속형 톡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에서는 제타 전위를 조절해서 톡신과 전달체 사이의 결합력을 최적화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타 전위라는 건 간단히 말해 분자들이 서로 얼마나 강하게 붙을 수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국내외 대학들은 단백질을 보호하면서 일정하게 약효가 방출되도록 하는 제형화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이 왜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글로벌 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약 8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장기 지속형 제형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전체 시장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3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1년에 한 번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병원 방문 횟수는 줄고 비용은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제품 브랜드 충성도는 높아집니다.
이런 구조 변화는 단순한 제품의 교체가 아닌 산업 전체의 공급망 구조와 마케팅 구조를 바꾸는 효과를 줍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앞다투어 이 기술에 뛰어들고 있으며 국산화 기술 개발이 성공할 경우 수입 대체 효과뿐 아니라 수출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주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언제나 미래의 현금 흐름 가능성입니다.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은 단순히 신약 하나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파괴적 기술입니다. 이런 신약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임상 진입 시점, 특허 등록 여부, FDA 승인, 기술 수출 여부, 이 네 가지 이벤트가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트리거입니다. 따라서 만약 국내 기업들이 이 기술에서 앞서 나간다면, 그리고 글로벌 라이센싱 계약이나 해외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의 주가 대비 수배 이상 가치 상승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반대로 임상 실패나 경쟁사의 특허 선점, 시장 출시 지연이 발생한다면 기술주 특성상 주가의 하방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술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 경쟁과 투자 기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술이 단지 미용의 혁신이 아니라 제약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제테마더 톡신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미용 시장을 넘어 치료용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태국 파트너사와 5년간 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JTMA USA도 설립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 기술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5년 제테마가 가장 집중하는 키워드는 단연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즉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보톡스 신약 개발입니다. 기존의 보톡스는 보통 3에서 4개월이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제테마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톡신 제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새롭다기보다 기존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술의 핵심은 전달 방식입니다. 하이드로겔이나 마이크로비드 같은 바이오 소재에 톡신을 넣고 그 안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설계하는 것, 이걸 약물 전달 시스템,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시술 횟수가 줄어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겁니다. 현재 제테마는 하이드로겔의 안정성, 주사 가능성, 흡수 속도 등을 평가하고 있고 곧 비임상 단계를 마치고 임상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 대체 효과, 해외 시장에서의 라이센싱 수익 기대까지 전방위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 고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은 아주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지속형 보툴리눔 톡신 기술이 성공할 경우 제테마의 기술 가치는 완전히 다른 눈높이에서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테마의 주가 상승할 기술 개발에 대한 좀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술을 통찰하고 투자로 연결하는 R&D랩에서 설명한 지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합니다.